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상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내놓은 자구안을 거부하고 채권단 주도로 정상화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연휴 직전에 나타나는 증시 하락을 걱정하지만 전문가들은 연휴 직후 지수가 회복될 것이라며 분할 매수와 실적 위주의 투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 휴업을 주중으로 변경할지를 놓고 소상공인과 대형마트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상반기 금융지주들이 총 6조 2천억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거둬 2013년 이후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은행 의존이 심해지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상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내놓은 자구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상구 회장은 금호타이어 우선 매수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물러나고 금호타이어는 3년 만에 다시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오늘 주주협의회를 개최하고 박상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제시한 자구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박 회장은 앞서 지난 12일 채권단에 7,300억 규모의 자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자구안에는 연말까지 사모펀드 방식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내년 3월까지 중국 공장 인적 분할 후 지분 70% 매각, 대우건설 보유 지분 4.4% 매각, 임원 8명, 사무직 140여 명 축소 등 인건비 감축 등 방안이 담겼습니다. 산업은행 측은 박 회장 측이 제시한 자구안의 실효성과 이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면한 경영 위기를 해결하기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채권단 주도로 정상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상구 회장도 금호타이어에 관한 모든 것을 채권단에 맡기고 현 경영진과 함께 경영에서 퇴진하는 한편 우선 매수권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4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금호타이어는 3년 만에 다시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산업은행은 빠른 시일 내 채권단 협의회를 소집해 자율협약에 의한 기업 정상화 추진 방안과 일정 등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자율협약은 채권단이 공동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해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들어가는 구조조정의 한 방식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 상표권 문제가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방해되지 않도록 영구 사용권을 허락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양은혜입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추석 황금 연휴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열흘간의 휴무인데도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은 그리 편치만은 않습니다. 바로 연휴 전에 이어지는 증시 하락, 이른바 홀리데이 리스크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연휴 직후 지수가 회복될 것이라며 분할 매수와 실적 위주의 투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4년 12월 1일 최장기간 휴장을 앞두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증시 때문에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19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22일에는 2,400선이 무너졌고 오늘도 0.26% 하락한 2,374.32로 마감하며 6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연휴 전 증시 하락이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2000년 이후 2거래일 이상 휴장한 4일 이상 연휴는 26차례였고 코스피는 26차례 모두 연휴 7거래일 전마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휴가 특히 우려되는 것은 연휴 기간 동안 주요국들의 경제지표 발표가 이어져 증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휴 중에 발표되는 굵직한 경제지표로는 한국 수출 증가율, 중국 PMI 제조업 지수,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미국 자동차 판매 동향, 미국 고용지표,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연설 등이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고조된 북미 갈등이 연휴 동안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악재들로 단기 변동성이 커지고 외국인 자금 동향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연휴 후에는 증시가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다가오는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인데 따라서 저점에서 분할 매수 기회를 노려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특히 계속되는 반도체 업종 호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추정치는 각각 14조 2,530억 원, 3조 8,13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최근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정유업체의 수출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에 고배당주인 정유, 화학주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주중 변경 문제를 둘러싸고 소상공인과 대형마트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삿바 싸움이 한창입니다. 대형마트는 주말 의무 휴일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며 주중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소상공인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을 오히려 월 4회로 늘려야 한다고 맞붙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변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기존 의무 휴업일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이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대표하는 체인스토어 협회는 주중으로 바꿔야 한다며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주말 의무 휴업을 시행했지만 골목 상권의 반사이익이 없었고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동조 효과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당시 전문 서비스직 종사자 모임인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도 참석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협회는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의무 휴업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이 동반 침체한다고 왜곡하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일부 유통 대기업의 대규모 영업 규제 제도 흔들기와 방해 공작을 지금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직총이 8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없고 골목 상권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의무 휴업일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말 2회에서 4회로 휴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구나 대표성도 없는 단체와 서로 밀약하여 상생 운행하면서 국회에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골목 상권을 위해 상생을 했다는 체인스토어 협회는 의무휴일제를 월 2에서 4회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진정 상생이라는 것을.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영업 규제를 강화해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던 문재인 정부.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확대와 복합쇼핑몰 공휴일 의무휴업 도입 등 대형 유통업체 규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유통법 개정안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여전히 낮은 금리와 핀테크로 인한 대규모 감원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금융지주들은 눈에 띄는 실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은행지주 회사들은 총 6조 2천억 원 가까운 순이익을 거둬 지난 2013년 이후 최대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예대 마진에 의한 은행 이자 수익 의존도가 이전보다 더 높아져 수익 구조의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지주 소속 회사 수는 194개로 지난해 말보다 30개 증가했고 임직원 수는 약 11만 명으로 770명가량 늘었습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명예퇴직 바람이 불었지만 인수합병 등으로 은행지주 소속 회사가 늘었고 카카오뱅크 출범 과정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은행지주로 전환한 영향이 컸습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애초 카카오가 맡을 예정이었지만 은산분리 규제 하에 본인가를 획득하기 위해 비은행 지주였던 한투가 지난 4월 은행 지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한투를 포함해 8개 은행 지주 회사의 상반기 연결 당기 순이익은 약 6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64.7% 증가했습니다. 올해 새로 은행 지주가 된 한투를 제외해도 7개 은행 지주의 당기 순이익은 약 5조 9천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57.4% 껑충 뛰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상반기 최대 실적입니다. 규모와 실적은 성장을 이어갔지만 지주사들의 은행 의존도는 더 심화됐습니다. 2014년에는 전체 수익 중 은행 비중이 60%대 초반이었는데 올 상반기에는 70%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상반기 은행들의 총 이익 중 80%는 이자 이익이었습니다.
지주사들이 실적 개선을 위해 여전히 손쉬운 은행 예대 마진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등에 대한 금융지주 차원의 통합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감독 과정에서 수익 구조의 다변화와 시너지 제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육아용품 시장은 수입 브랜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외산 제품이 점령한 육아용품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자체 개발 젖병을 개발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국내 업체가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한 육아용품 박람회. 아기 엄마들과 해외 바이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매장이 있어 눈에 띕니다. 아기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이제 물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 엄마들이 이걸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외출할 때 같은 경우에 젖병을 많이씩 가지고 다니는 게 번거로워서 그로미미 일회용 젖병을 사용해봤는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지금 빨대컵도 그로미미 제품 사용해보려고 구매하려고 하고 있어요. 빨대 부분이 말랑말랑해서 아기가 물고 빠는데 부드럽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 거꾸로 세워도 물이 흘러내리지 않아 옷이 더러워질 염려가 없고 아기에게 유입되는 공기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해 신생아들의 배앓이를 없앴습니다. 2008년 처음 젖병 사업을 시작한 고그린은 사업 초기 해외 브랜드를 유통했습니다. 하지만 수입 제품이 국내 아기들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자체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수입 제품을 처음 유통하고 고객들 반응을 보니까 한국 아이들의 체형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한국 아이들한테 맞는 개발을 해보자. 의지를 모아서 한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고그린은 현재 빨대컵 분야에서 국내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13억 정도였던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올해는 60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부터는 해외 진출도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해외 진출을 나갔는데 지금 홍콩, 대만, 중국, 일본,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절대 유아 시장의 강자인데 일본에서도 그 빨대 키트를 수입해갔다는 의사가 이미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브랜드가 대부분인 국내 유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고그린.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따내기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도를 넘는 모습입니다. 조합이 내야 할 부담금을 건설사가 대신 내주거나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고 현금 봉투를 건네는 등 사업 수주를 위해 그야말로 물불 안 가리고 있는 건데요.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되자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정창신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조합 부담금 대납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어제 국토교통부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액을 건설사가 대신 내주는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내달 15일 시공사 선정 예정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 4지구 재건축 단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현재 이 단지 재건축 수주를 위해 GS건설과 롯데건설이 경합 중입니다. 롯데건설은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접수하지 못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적용을 받을 경우 가구당 2천만 원씩 총 579억 원의 부담금을 대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만약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게 되면 해당 금액을 이주 촉진비 등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에 참여하면서 조합 세대당 7천만 원의 무료 이사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송파구 신천동 미성 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에선 일부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돈 봉투를 뿌렸다는 제보도 나왔습니다. 이 단지는 내달 15일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인데요. 현재 GS건설과 롯데건설이 경쟁 중입니다. 네, 그런데 건설사들이 재건축 수주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 수천 가구가 넘는 강남권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손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조사에 따르면 이달에만 주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 10곳의 공사비는 총 6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내일 시공사를 선정하는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의 공사비는 2조 6,400억 원에 달하고요. 지난주 시공사가 선정된 부산 시민공원 촉진 3구역 재개발 공사비는 1조 3천억 원입니다.
해외 수주가 어려워진 상황이고 내년에는 정부의 SOC 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20% 삭감된 17조 7천억 원에 불과해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또 반포주공 1단지는 전용 100제곱미터의 경우 시세가 25억 원가량 되는데요. 후분양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수억 원가량 더 올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오늘 GS건설은 도시정비 영업의 질서 회복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GS건설은 건설사의 과잉 영업 등 논란에 대해 업계 일원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소한 식사 제공이나 선물 제공 등이 일체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사회적 상식에 반하는 마케팅 및 현혹적인 조건, 음성적인 조건 제시 등 홍보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그런데 건설사들이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 소모적인 경쟁을 하기보다는 해외 수주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온다고요? 네, 이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연구개발 등 기술 역량을 키워 해외 수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10대 건설사의 사업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현대건설을 제외하면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6월 말 기준 현대건설이 1.2%로 가장 높았고 SK건설과 GS건설, 롯데건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늘어난 곳은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GS건설 뿐이었고 나머지는 줄거나 같았습니다. 이 건설사들이 수조원에 달하는 정비사업 수주에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연구개발 투자엔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남권의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고요? 네. 이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진 건데요.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0.07% 상승해 2주 연속 올랐습니다. 업계에선 이 같은 분위기는 개발 호재로 인한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50층 건립이 가능해진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는 최근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입니다. 이 단지는 전용 면적 76제곱미터의 경우 전주보다 1,000만 원가량 호가가 올라 15억 9천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도 전용 97제곱미터의 경우 지난주보다 2천만 원이 오른 10억 3천만 원의 호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가 오르면 재건축 일반 분양에 반영돼 분양가가 덩달아 오를 수 있습니다. 또 재건축 사업 수주를 하면 건설사 매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무리한 수주 경쟁에 나서다 보면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결국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최근 불붙고 있는 재건축 수주전에 대해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다음 달 중 범정부 차원의 혁신창업 생태계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오늘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있는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 와디즈에서 열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의 역할과 과제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혁신 기술과 사업성만 있으면 쉽게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 마련을 위해 모험 자본이 혁신 창업 기업에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성장 산업에 민간의 모험 자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산업이 외형 위주 성장에서 탈피해 신성장 산업을 통해 질적 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대표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우리 건설산업은 패러다임이 변하는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와 같이 대형 공사 수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 장관은 해외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의 수주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며 수주 외교 강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작은 부주의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정부와 업계 모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송금 서비스, 즉 간편송금의 2분기 이용 실적이 하루 평균 59만 건으로 전분기보다 88.3% 급증했습니다. 이용 금액은 하루 276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56.6% 증가했습니다. 간편송금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나 OTP 번호 등을 매번 입력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이 늘어 하루 평균 이용 실적은 187만 건으로 전분기보다 40.4% 증가했고 이용 금액은 하루 56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6.9% 늘었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 100g 단위의 미니 골드바 종목이 27일 상장돼 거래가 개시됩니다. 거래소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국제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미니 금의 투자에 인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RX 금시장의 거래 단위는 1g이지만 그동안 기본 인출 단위는 1kg으로 돼 있어 투자자들이 금을 인출하려면 최소한 1kg어치를 사야 했습니다. 이번에 미니 골드바 종목 상장으로 앞으로는 100g어치만 투자해도 실물로 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KRX 금시장에서 금값은 25일 종가 기준 1g당 47,010원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폴라리스 쉬핑으로부터 초대형 광석 운반선 10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9,102억 원으로 작년 매출액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서울, 과천, 세종 등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8월 3일 이전에 재건축 주택의 매매 계약을 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추석에 수요가 많은 24개 신선 가공식품을 4인 가족 기준으로 샀을 때 가격을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이 19만 원, 대형마트가 21만 원, 백화점이 31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추석 연휴에 귀성길은 10월 3일 오전, 귀경길은 이튿날인 4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현재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서쪽에서 비구름대가 몰려오고 있는데요. 저녁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늦은 밤에는 전남 지역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이 되면 전국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양은 서울, 경기, 강원, 영서 5에서 20, 강원, 영동과 충청, 경북 북부는 20에서 40mm가 되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30에서 60,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에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다 오후가 되면 서울, 경기, 강원, 영서부터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비가 그치겠고요. 그 밖의 전국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흐린 하늘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 30도를 넘어서며 더웠는데요. 내일은 26도까지 내려가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대구도 오늘 30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내일은 23도로 꽤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비가 오다 오후에 서울, 경기,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충청도도 점차 비가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한낮 기온 서울 26도, 대전 22도로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그치겠고요. 낮 기온 울진 2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흐린 하늘에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점차 비가 그치기 시작해 늦은 밤이 되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한낮에도 전주, 대구 23도로 꽤 선선하겠습니다. 해상으로도 비 소식이 있고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이번 주 내내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국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 예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고향 가시는 게 좋겠네요.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